무너진 시대를 분별하는 창조주의 시선을 회복하라.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여 목사의 신간 킹덤 인사이트. 지금 바로 영상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면에서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달려오는 적군은 오히려 상대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진짜 공포는 내 눈이 정면의 적에게 팔려 있을 때 소리 소문 없이 내 등 뒤로 돌아와서 심장에 칼을 겨누는 내보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 전쟁터가 딱 이 꼴입니다. 최근에 손솔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시도한다는 소식에 우리가 많이 분노했잖아요. 당연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훨씬 더 시급하고 훨씬 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손솔 의원의 행보에 시선을 뺏겨 분노하는 사이에 이미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는 진짜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발의 당시에는 가짜뉴스 잡는 법이래 허위 조작 정보 근절한데라면서 그럴싸한 명분에 묻혀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11월과 12월을 지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과방위를 통과하고요. 심사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더 이상 발의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 법안입니다. 자, 이 법안은요, 사실상 인터넷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실제 삶은 물론이고 디지털 세상, 온라인 세상까지도 자기들의 기준으로 재정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교묘한 실체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이 9월에 나온 법안이 왜 이제 와서 문제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들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급진적인 법안은 발의되자마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라지거나 계류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숙성 기간을 거쳤어요. 국정감사와 각종 정치 이슈로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을 때, 그리고 교계의 시선이 차별금지법 재발의라는 거대 담론에 쏠려 있을 때 조용히 상임위 테이블에 올려 가결 도장을 찍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입법 동력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거대 야당은 이 법안을 당론 수준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거든요. 오프라인 세상을 통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저항이 너무 거세서 당장 통과시키기 부담스럽다는 것을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겁니다. 현실 공간은 나중에 점령하더라도 여론이 금방 만들어지는 사이버 공간부터 장악하자. 이것이 바로 최민희 법안이 지금 급부상한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 자체가 인터넷에서 삭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급로를 끊고 본진을 치겠다는 섬뜩한 전략인 것이죠. 이 법안의 가장 큰 기만은 장명에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얼마나 정의롭게 들립니까? 가짜 뉴스를 잡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법은 제목이 아니라 조문을 봐야 되거든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법이 규정하는 불법 정보의 범위에 소름 끼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증오심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우리가 그토록 이제까지 반대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름만 정보통신망법이지 그 알맹이는 그냥 차별금지법 그대로를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예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제가 유튜브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라는 팩트 자료를 제시했다고 칩시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이자 종교의 자유였어요.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이 개정안 하에서는 성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젠더죠. 그 젠더를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가 됩니다. 팩트를 말해도 그것이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특정 집단에 불리하면 증오 선동으로 몰아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하지 않아도 이 법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분석해 보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법리적인 단어 바꾸기입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을 처벌하잖아요. 이때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 저하라는 비교적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 안은 이 명예라는 단어를 법익이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단어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법익 침해. 여러분은 이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십니까? 법률가들도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선을 긋기가 어려워한대요. 사생활의 평온,
초상권, 심지어는 주관적인 감정적 안정까지도 해석하기에 따라 이 법익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기준이 고무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좌파 진영의 논리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논리정연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의견을 얘기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걸 가지고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을 당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좌파 시청자 중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그 비판 영상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내 지지자들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법익이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고소해요. 법익이라고 하는 개념의 범위가 불특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고소하라라는 합법적인 판을 깔아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설령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고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비판적 언론과 보수 유튜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사실상의 검열 초대장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수법은요,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고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위협했다면 이제는 파산시키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 독소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법원이 보기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했다라고 판단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천만 원의 5배인 2억 5천만 원까지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해놨어요. 나는 진실만 말할 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저들의 잔인함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진실을 말했는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진실성 여부를 그들이 판단하게 된다고요. 광우병 사태, 천안함 폭침,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때를 기억하시죠? 그들이 권력을 잡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외치는 진실은요, 순식간에 악의적 허위 정보로 둔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유튜버들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스타니 페이스북이니 거의 대부분 SNS 하시잖아요. 또 교회들 중에 어지간한 교회들은 다 유튜버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가 이 법에 걸려서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튜브 채널 하나가 폭파되는 수준이 아니라 한 개인과 가정, 교회가 경제적으로 붕괴됩니다. 이것은 법을 빙자한 경제적 테러인 거예요. 저들은 우리가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돈줄을 말려버림으로써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드는 자기 검열의 지옥을 만들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파급력이 무서운 이유는 법정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 자체를 변질시킨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지웁니다. 불법 정보나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면 매출액의 일부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완전 깡패도 이런 깡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합니다. 정부가 너 관리 안 하면 벌금 때릴 거야 라고 칼을 빼들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과잉 방어를 하게 되죠.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정부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컨텐츠는 사실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일단 비공개 처리하거나 노출을 막아버릴 겁니다. 이른바 섀도우 밴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내가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갑자기 안 나오고 검색해도 뜨지 않는 현상. 지금 저를 비롯해서 보수 우파 유튜버들도 벌써부터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아예 법적으로 정당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그 외침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차단막을 치는 것. 이것이 최민희 법안이 노리는 최종 목표 진리의 고립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착시 현상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인은 눈에 잘 띄지만 그 거인의 그림자 속에 숨어 들어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는 자객은 보지 못하고 있다랄까요? 9월에 심어진 이 악법의 씨앗이 우리의 무관심이라는 물을 먹고 자라서 이제 12월이 되었을 때에는 거대한 동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통과는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로 쏘겠다라는 신호탄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침묵은 저들에게 동의로 읽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는 이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좌파는 반기독입니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지막 인사를 건네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영상 자체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좌파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법이라는 무기를 쥐었을 때 역사가 얼마나 잔혹해졌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당장 right now 깨어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알리세요. 차별금지법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 인터넷 차별금지법이 이미 코앞까지 왔어. 민주당은 반기독 정당이야. 민주당은 공산주의자들이야. 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돌려 말하지 마세요.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반대 의견을 남겨주시고 지역구 의원실에 전화하셔서 이 법안 통과시키면 니들 표는 절대 없다 라고 경고해 주시고, 여러분도 다 유튜브를 하시던 인스타그램을 하시든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제 영상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 덫을 우리의 깨어있는 연대와 기도로 끊어버립시다. 자, 여러분, 진리는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